전국 철도노조가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18일까지 여객 열차와 화물 열차가 최대 60% 감축 운행되면서 철도 운영에 차질이 생길 전망입니다. 교권 침해 문제가 여전히 논란입니다. 전교조 조사 결과 전남 지역의 교권 침해 신고는 한 해 평균 1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 방치된 무연고묘가 전국적으로 300만 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묘지만 함부로 손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평범함을 거부하고 이색 작물과 새로운 농법으로 귀농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바나나와 유럽 상추 재배에 나선 새내기 농부들을 조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나흘 동안 한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노조 파업에 따라 KTX와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를 20%에서 60%가량 감축 운행할 예정이라며 이용객 불편과 수출업계 화물 운송 차질을 우려했습니다. 파업 기간 운용 인력은 필수 유지 인력 9,800여 명과 대체 인력 4,900여 명 등 14,700여 명으로 평상시의 61.2% 수준입니다. 철도노조는 공공철도 확대와 4조 2교대 전면 시행, 성실 교섭 등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은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과 함께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해 전체 사업비 492억 원을 들여 기존 활주로 2,800여 미터를 3,160미터까지 확장합니다. 전남도는 현재까지 예산 326억 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내년 정부 예산으로 75억이 추가 확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이 완료되면 미국과 유럽, 중동 등 중장거리 노선 운항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민원에 시달린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교권 침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도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100건 정도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역 사회에서 이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전남 고흥의 한 중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갈등을 빚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사가 여학생의 바지가 너무 짧다고 지적하자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 겁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항의에 시달린 교사는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남에서 접수된 교권 침해 신고는 한 해 평균 100건. 학생의 폭언과 욕설이 44%를 차지했고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전남 전교조 조사에서는 교사 2천여 명 가운데 30%는 교사로서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부정적인 답변을 한 교사 가운데 20%는 학교 생활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학생들의 인권보호 대책은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정작 교사의 보호 조치는 미흡했던 겁니다. 부족함을 넘어서 거의 선생님 혼자서 이렇게 감내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전화로 들어오는 민원을 이것을 이렇게 쳐내지도 못하는 거고. 더구나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한 사건 650건 가운데 유죄 판결을 받은 건 3.8% 수준. 사실보다 감정을 앞세운 갈등이 빈번해진 만큼 교권이 강화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현행법에서 교사의 지도와 훈육에 대한 범위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한 만큼 법적 대응에 대처할 수 있는 법률 지원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고소고발장에 입건되는 경우에 변호사 선임할 때 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재판관에 가서 유죄가 나는 경우에 한해서 보상권 청구하는 형태로 하면 선생님들이 법적 대응에 훨씬 더 비용이 치밀어 자유롭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전남교육청은 학부모 민원을 교사가 아닌 전문부서가 접수하도록 체계를 마련해 교권을 보호하겠다는 입장.
다만 생활지도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학생과 교사 간 갈등을 곧바로 신고할 수 있는 기관 등이 부재한 만큼 지역사회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등산을 하거나 숲속을 걷다 보면 잡초만 무성히 자란 채 방치된 묘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전국적으로 이런 무연고 묘가 300만 기로 추산되는데 함부로 손댈 수도 없다고 합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 걸까요? 기자가 간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와 성묘 등 조상묘 찾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반면 아무도 찾지 않는 무연고 묘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자가 간다에서 실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공설묘지를 찾았습니다. 묘지로 향하는 길부터 험합니다. 산 아래 초원지대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잡초 사이로 드러난 비석이 묘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가족이나 친척들이 찾지 않는 무연고 묘지입니다. 가족이 관리하는 묘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무연고가 많습니다. 바로 제 산소 바로 옆에 그 옆에는 아예 벌초를 안 오십니다. 자식들이 있지만 안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마음이 안타깝죠. 분명히 저도 자손들이 있었을 텐데. 후손이 많이 찾는 묘의 경우 비교적 관리가 잘 되어 있지만 아무도 찾지 않는 무연고 묘의 경우 수풀이 우거져 묘지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설 공원묘지는 무연고 묘가 골칫거리입니다. 유족과 연락이 끊기면 관리비가 밀려 유지가 어렵고 그렇다고 함부로 파헤치기도 힘듭니다. 관리비가 좀 자꾸 지났다 만다. 조상 너무 묘를 갖다 그 아무 거기 뭐 있다 보지만은 그게 그리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래 해요, 그죠? 야산과 도심 등에 있는 무연고 묘의 상황은 좀 더 심각합니다. 묘를 찾기도 어렵고 비석조차 없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수십 년 전 남의 땅에 불법으로 묘를 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연고 묘는 3개월 동안 신문 공고를 낸 뒤 처리할 수 있지만 비싼 묘지 이전 비용 등으로 쉽지 않습니다. 무매로 저리 나누고 손주도 옷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좀 나누면 꺾고 주고 그래 저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없어 연무지는 아예 없어 아예 아무것도. 무연고 묘의 현황을 파악한 제대로 된 통계가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전국공원묘연협회 등은 전국에 있는 묘 1,500만 여기 중 약 20% 정도인 300만 기를 무연고 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0여 년 전부터 매장보다는 화장과 수목장 등 친환경장을 권장해 개인 묘지를 줄이고 있습니다. 생장 문화에서 또의 효율적인 이용과 그 묘역 조성으로 인한 자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자연장지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무연고 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상의 묘를 묘시던 전통 문화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한 조사에서 조상의 묘지를 관리하는 국민은 57.4%, 그 안에서도 증조부 묘지 이상을 관리하는 사람은 16.7%에 불과했습니다. 조부모 이상 묘지를 돌보지 않는 비율이 80% 이상을 넘어선 겁니다. 후손들의 발길이 끊기는 묘지들이 앞으로 점점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렇게 아무도 찾지 않는 무연고 묘들을 관리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기자가 간다, 표영민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지역 소멸의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른 게 바로 귀농 귀촌을 통한 인구 유입인데요. 평범함을 거부하고 이색 작물과 새로운 농법으로 도전장을 내민 새내기 귀농인들도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송용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학교 직원이었던 강창호 씨. 오랜 직장 생활로 번아웃에 시달리다 2년 전 아쿠아포닉스라는 농법을 알게 돼 귀농을 선택했습니다. 생소한 농법인데다 평생 사무직으로만 일한 터라
1년 동안은 그야말로 맨땅의 헤딩이었습니다. 강 씨가 손수지은 하우스에는 환경 적응력이 뛰어난 메기와 8종류의 유럽 상추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기존의 양액 재배 시설과는 달리 메기의 배설물이 상추의 주 영양분이 되는 순환 구조인데 지난해 11월 시범 재배를 거쳐 올해 5월부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공생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 있는 농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농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또 계속 사람을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업이라는 산업 자체는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다. 앞으로는 아산의 자랑인 온천수나 장어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시도할 계획인데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전문 플랫폼과 종합 단지를 만들어 중동과 같은 물 부족 국가로의 해외 진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온천수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해수를 활용해서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연구해서 그래서 아쿠아포닉에 대한 전체적인 시설과 운영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어 보는 게 일단은 꿈이 있습니다. 김기정 씨는 취미가 직업이 된 귀농인입니다. 집에서 키우던 커피나무에 그늘을 만들어주려고 시작한 바나나에서 구아바와 파파야 등 다양한 열대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병충해가 없어 손이 덜 가고 기후변화로 난방비 부담은 줄었는데 여전히 높은 희소성 덕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작물들은 저희가 다른 분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아열대 과수는 새롭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성이 점점 늘어갈 텐데 최근에는 동남아 이주민에게 인기가 높아 없어서 못 팔 정도. 여기에 어린이와 가족 단위 체험객도 부쩍 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새로운 이런 작물들을 보여주는 환경적인 것도 보여주고 그 교육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계속 체험 활동을 해보고 싶어요. 이색 작물로 농촌에서 새로운 꿈을 쫓고 있는 새내기 귀농인들. 아직 성공과 실패를 논하긴 이르지만 이들의 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완도군의회가 전복 가격 보장과 수급 안정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허공휘 완도군의회 의장은 지난 13일 강진에서 열린 전남시군의회 원래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의 여파로 수산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덩달아 전복 가격이 폭락했다며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작성해 정부와 전남도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에는 전복의 안정적인 수급 조절과 어민들의 오염수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이병훈 순천대학교 총장, 노관규 순천시장이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대담은 글로컬 대학 30 순천대 본지정과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에 대한 대학 정책의 전환기에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조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전라도에서 유학하는 서울 학생이 3배 이상 늘었다며 농촌 유학이 서울 학생에게는 자연 친화적 경험을 쌓게 하고 농촌에는 지방 소멸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자리 잡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서울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농촌 유학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가 섬진강 특산물인 제첩의 서식지 확대를 위해 제첩 7톤을 살포했습니다. 이번에 살포된 제첩은 한 달 동안의 적응기를 거쳐 정착해 내년 5월부터 성장과 산란을 반복하면서 제첩 종패와 성패가 자연스럽게 성장할 전망입니다. 광양시는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90톤의 제첩을 이식 살포하는 등 제첩 자원 회복과 지역 어업인 소득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됐던 고흥 동강 특화 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고흥군은 이번 사업의 새로운 시행자로 주식회사 HK글로벌을 지정해 이달 20일 기공식을 개최할 방침입니다. 고흥 동강 특화 농공단지는 동강면 장덕리 일원에 축구장 40여 개를 합친 면적으로 조성되며 농수산물과 식료품 가공업체만 입주할 수 있는 지역 특화 농공단지입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